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 6조 제5조 절용. 물은 내사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이는 것은 모두 초 하룻날에 바치게 해야 한다. 안식구들이 도착하면 관주에서는 날마다 쓰는 물건을 바치되 시행한 뒤 10일 만에 모든 물건을 합계하고 이에 그 총수를 가지고 삼곱하여 그 삼곱한 수를 초 하룻날 전부 납품한다. 가령 10일 동안 소비된 쌀이 10말, 삽쌀 3되, 팥 4되, 밀가루 2되, 녹두가루 1되, 깨 1되, 민어 2마리, 추어 2속, 알젓 1되, 새우젓 3되, 계란 40개, 꿀 1되, 향유 1되, 간장 5되, 초 6홉, 대추 1되, 생강 1냥, 미역 2속, 김 5톳, 다시마 1속, 소금 5되, 누룩 2덩이라면 그 총수를 가지고 세곱을 하여 초 하룻날 납품하는 법식으로 정한다. 관부의 정령은 맑고 간략해야 한다. 사소한 쌀이나 소금을 찾느라고 하루에도 10번씩 내노는 신호를 부르고 신호는 문조를 부르며 문조는 준호를 부르고 준호는 주리에게 고하여 늦다느니 안 가져온다느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많다느니 적다느니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온 성안이 요란하다. 이튿날 장부를 조사하는데 채객이 자리를 벌리고 앉아서 종을 부르고 아전을 대질하여 허실을 다시 묻고 빠진 것은 보충하고 남용한 것은 깎아낸다. 한 작 정도 미세한 것을 먹으로 그어 원한을 사기도 하며 반수 정도의 경한 것을 붉게 그어 정력을 낭비한다. 회개하는 날 또다시 타산하면서 하나는 부르고 하나는 대답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니 의심과 비방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생각이 맑지 못하여 혹은 채객과 아전이 끼고 부정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혹은 주리가 채객과 짜고 속여 빼돌리지나 않았나 의심하여 마구 성내고 꾸짖고 하다가 조소와 비난을 많이 사게 된다. 천하에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병과 항아리는 텅텅 비고 상자와 농짝도 휑하니 비어있어 비녀를 팔고 옷을 잡혀 구루에서 고를 사 먹으면서도 오히려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 크고 넓은 집에 살면서 매월 초하루에 포인과 느민이 일용의 온갖 물건을 굽실거리며 바치니 하루아침에 얻은 부귀가 무슨 불만이 있기에 꼭 시시각각 준호를 불러서 요구한단 말인가. 이 법은 불갑을 고쳐야 할 것이다. 오직 푸죽간 고기는 초하루에 다 바칠 수가 없다. 먼저 매일 바치는 수량을 정해놓고 소 잡는 날의 날짜를 따져서 바치도록 해야 한다. 가령 하루에 2군이 일정한 수량이라면 소 잡는 날에 20군을 바치고 10일 후에 다시 잡아서 그 일정한 수량을 채우도록 하면 될 것이다. 생선을 초하루에 바칠 수 없으니 매양 장날이 되면 생선 몇 근씩을 바치는 것으로 일정한 법식을 삼는다. 무릇 초하루에 바치는 일정한 법식 외에 특별히 쓰게 되는 것은 일부에 적어둔다. 적은 것이 간단하니 속임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 달 시행하는 동안에 혹 남는 것이 생기면 초하루에 바칠 때에 빼어서 제한다. 매양 부족할까 걱정되는 것은 일정한 법식보다 그 수량을 늘리되 정도에 알맞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기를 살 필요가 없고 회계도 따질 것이 없을 것이다. 정사는 맑아지고 일은 간소해져서 상하가 모두 편리하게 되니 이는 바꿀 수 없는 좋은 법이다. 현사에 바쳐야 할 뗄나무, 숯, 꼴집 등속도 이상과 같은 방법에 비추어 정례로 삼고 빈객 대접을 위하여 쓰게 된 물건도 일정한 법식에 비추어 따로 장부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다산 목대흠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 연안 부사로 있을 적에 날마다 쓰는 모든 물건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서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니 아전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한 번은 큰 항아리 속에 개 수백 마리를 절여두고서 아침 저녁으로 바치게 하였다. 하루는 주리가 개가 떨어졌다고 알리니 공은 아직도 2마리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주리가 황공해서 물러가 항아리 속을 뒤져보니 과연 작은 개 2마리가 젖국 속에 들어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공사간에 털끝만큼도 장부를 숨기는 일이 없어졌다. 이 모가 강진 현감으로 있을 적에 무슨 일로 서울로 잡혀갔다가 보방되어 옥밖에서 9일 동안 있었는데 매양 식사 후에는 복숭아를 먹었다. 아전이 일전으로 2개를 사서 드리는데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았다. 수령은 큰 것을 차지하고 작은 것을 남기니 시동이 먹었다. 다시 강진현으로 돌아와서 아전이 장부에 구전을 기록하니 그는 어찌 된 것이냐, 나는 그 반을 먹었고 남은 것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오전으로 깎아버렸다. 아전이 시동더러 네가 반을 먹었으니 네가 사전을 물어내야 한다 하니 시동은 억울하다, 이럴 줄 미리 알았으면 누가 그것을 먹었겠는가 하였다. 아전이 원망하지 말라. 법으로는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 관에서 그 오전을 내어 내게 오문을 덜 내게 해주었으니 네가 이익을 본 셈이다 하니 시동이 억울하다. 나는 그중 작은 것을 먹었으니 그 모자라는 것을 모아 계산하면 어찌 문어치만 되겠는가 하고 제 주머니 속에서 사전을 내어 침을 뱉으면서 던져버렸다. 생각컨대 이와 같은 절용은 낭비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품급은 모두 예전에 보인다. 관찰사를 대접하는 음식은 고래를 쫓아야 한다. 만약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읍의 전례를 따라야 하되 모름지기 10년 동안의 전례에 의하여 그 중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버리고 너무 검소한 것도 버리며 그 중간을 취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야 한다. 주리에게 명하여 모든 물자를 마련하여 아전에게 주되 남든지 모자라든지 다시 말하지 말고 미리 장부를 조사하여 회개를 기다린다. 설령 남은 술이나 식어버린 고기구이가 남았더라도 수고한 사람의 차지이니 넘겨다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아전들이 모든 물건을 받아 자기 것처럼 여겨서 씀씀이를 절약하여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손을 보내는 날에도 다시 장부를 조사하지 말고 남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아전의 집으로 가져가게 하면 관에는 낭비가 없고 아전에게는 혜택이 되니 이는 좋은 방법이다. 혹시 일정한 법식 외에 손이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아전이 거기에 응한 경우에는 따로 작은 장부를 만들었다가 손이 가고 난 뒤에 장부를 조사한다. 서로의 연경으로 가는 사신과 각도의 어사, 경시관, 반사관 등 일체의 공적인 손은 다 이에 비추어 관례로 삼는다. 무릇 아전과 노복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개가 없는 것은 더욱 절약해야 한다. 관부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니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매우 해를 끼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니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그 폐해를 살펴 백성들의 힘이 다소나마 펴이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채소, 오이, 박은 원노가 바친다. 이런 공로 때문에 을에 창노가 되어서 좁쌀이나 쌀을 함부로 거두어다가 그 바치는 것을 벌충한다. 함부로 거두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해를 입고 갑자기 그런 짓을 엄금하면 창노들은 파산하게 되니 어찌 그 근원을 맑게 해서 말단의 폐단을 막아버리는 것만 하겠는가. 무릇 채소는 그 일정한 법식을 엄하게 정해서 날마다 몇 근씩 바치게 하되 그 수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한 줌, 두 줌, 한 묶음, 두 묶음이란 본래 우리나라의 엉성한 법이다. 줌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묶음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대중할 수가 없다. 저울을 쓰되 날마다 무슨 채소 한 근, 무슨 나물 한 근이라고 해서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야 한다. 일정한 법식 외에 혹 더 쓰는 경우에는 모두 본전을 주되 무슨 채소 한 근의 본전은 1문이요 무슨 나물 몇 근의 본전은 2문이라고 하여 또한 각각 법식이 있는 것이 좋다. 매양 보면 집안 법도가 엄하지 않은 수령일 경우에는 원노가 채소를 중문에 바치면 내아의 노비가 그것이 쓰다느니 나쁘다느니 소리 지르고 박하다느니 작다느니 하며 성을 내어 광주리를 뒤엎고 함지박을 뒤집으며 소리소리 지르는데도 수령은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한 척하니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심한 경우에는 내아의 종이 많이 거두어들여 그 남은 것으로 사서로의 관비에게 주어 간음을 하려 하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양나라 채준이 오흥태수가 되었는데 벼슬 살면서 오직 고래 우물물만 먹었고 거소 앞에는 흰 비름과 자색 가지를 심어서 평소의 음식으로 삼으니 임금이 조서를 내려 그의 청백함을 표창하였다. 최윤덕이 안주 목사로 있을 때에 공무의 틈을 타서 청사 뒤 빈터에 손수 오이를 심고 호미질을 하였다. 소송하려고 온 사람이 공인 줄 모르고 상공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고 물으니 공은 거짓으로 말하기를 아무 곳에 계시오 하고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소송을 처리하였다. 절도사 이득준이 강진 현감으로 있을 때에 내사의 앞뒤에 채전을 크게 마련해 놓고 내아의 노비들에게 거름도 주고 김도 매게 하였다. 그 채소가 무성하여 사철 끊어지지 않으니 원노들이 바치는 것을 모조리 그만두게 하였고 먹고 남는 것은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금까지도 그의 은덕을 칭송하여 미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날마다 쥐 참외는 10개, 참외는 2개, 수박은 1개씩 수령에게 바치는 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고 이보다 초과할 때는 모두 본전을 주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자손들을 많이 거느린 경우에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한없이 외와 수박을 달라고 할 것이니 원노의 원망이 그칠 새가 있겠는가. 비록 1개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박이나 호박도 또한 날마다 바치는 수량을 정해놓고 그 수량을 벗어나면 모두 본전을 주어야 한다. 외와 박 등을 징수하는 법은 징수는 되도록 늦게 하는 것이 좋고 빨리 끝낼수록 좋으니 이도 또한 은혜로운 정치의 하나이다. 매양 보면 수령의 자제가 외, 박 등을 징수하는 것이 너무 일러서 원노들이 사방으로 분주히 다니면서 구하지만 혹 늦어지면 말하기를 이 지방 인심은 고약하다 하니 이는 모두 수치스러운 일이다. 방촉은 포노가 올리는데 을의 회개가 없으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정당에는 날마다 2자루씩 바치고 내사 책방에는 향유로 점등하는 것이 좋다. 매양 보면 못난 자제들이 방촉을 함부로 거두어들여 쓰고 남은 촛도막을 모아서 내사에 모아두고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리니 이런 일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후 한때 파지가 양주자사가 되었는데 벼슬 살면서 처자는 데려오지 않고 밤에 손님과 함께 앉아있을 적에 어두워도 관용의 초는 켜지 않았다. 임효택이 벼슬 살 때 가는 곳마다 청렴과 공평으로 일컬어졌다. 청장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일을 마치자 촛불을 들고 내야 안까지 배웅 나온 사람이 있었다. 임효택이 말하기를 이는 관용의 초인데 어찌 사실에서 쓸 수가 있겠는가 하고 어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정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어떤 혈령이 지극히 청렴하고 개결하였다. 서울에서 문서가 왔는데 관용의 초를 켜고 봉함을 뜯어보니 그 중에 가정 안부가 있었다. 곧 관용의 초를 끄게 하고 그를 다 보고 나서야 관용의 초를 켜게 했다. 비록 너무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풍속을 격려하는 것이 좋다. 무릇 타다가 남은 촛도막을 거두어 두고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자는 이 글을 읽으면 저절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장종년은 명나라의 순리였다. 고을에 부임할 때는 처자를 거느리고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병이 위독하여 의원을 부르게 되었는데 방 안에는 등잔도 촛불도 없었다. 동자가 밖으로 나가 기름 한 그릇을 얻어가지고 들어오니 장종년은 바로 물리쳤다. 그의 청렴하고 준엄함이 이와 같았다. 생각컨대 이는 너무 각박한 듯하니 꼭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혹 고을의 관례에 소용되는 쇠고기를 전혀 회개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고을에 임명된 자는 듣고서 기뻐하여 좋은 관례라 하나 이런 물건이 모두 나오는 데가 있는 것이요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거나 땅에서 샘물처럼 솟을 리 없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미 회개가 없다면 반드시 백성에게 폐해가 되는 것이다. 혹 방과 동리를 떼어다가 개방을 만들거나 혹 창고의 곡식을 농간하여 그 남는 것을 쓰면 이익이 갑절이 되어 관에서 나누어 먹는 까닭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혹시 옛날에는 이익이 후했는데 지금에 와서 박한 경우에는 1년 동안 고기를 바치느라 창고 포흠이 산더미처럼 져서 포노가 도망해버리면 그 포흠을 포노의 친척이나 백성들에게서 징수하니 그 해독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도둑질한 것은 포노이지만 작물을 먹는 자는 수령이다. 작물은 내가 먹고서 포노에게 도둑이라고 죄를 주니 사리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그 작물로 우리 부모를 봉양하고 우리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효도는 어디에 있으며 복은 어디에서 내려오겠는가. 무릇 이런 고을에 임명된 수령은 속히 그 법을 고치고 그 본전을 정하여 회개를 밝혀야 한다. 그러고서 개방을 없애서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고 창고의 자물쇠를 엄중히 단속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해야 할 것이니 이는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명행자는 정사를 할 적에 일찍이 포목한 자도 백성에게서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닭 한 마리도 백성의 것을 먹은 적이 없었다. 돈으로 죽순을 사자면 100전으로 10근을 살 수 있는데 문지기가 11근을 받았더니 명행자는 죽순 판자를 불러서 돌려주고 문지기를 곤장 쳤다. 사용의 절약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을 사물처럼 보아야 어진 수령인 것이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제정이 있어 제고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이름을 공용이라 하여 설립하지만 그것이 차차 오래가게 되면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 없이 낭비하게 된다. 그것이 본래 공용의 고이기 때문에
수령이 살피지 않고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 맡은 종들이 온갖 방법으로 속여서 도둑질에만 뜻을 둔다. 재정이 바닥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니 이는 각 도의 공통된 폐단이다. 그 제고의 이름을 보면 보민고, 보역고, 보향고, 보패고, 해현고, 식견고, 고마고, 수성고, 양사고, 장빙고, 군기고, 군수고, 진휼고, 전관고라 하여 그 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쓰는 것은 법칙이 없으니 이는 불갑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수령은 한 고을을 주재하는 사람이다. 한 고을의 일을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책임은 윗사람에게 있으니 어떻게 핑계를 하랴. 일용의 하기는 조목조목 밝히 살펴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그저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관주의 하기나 현사의 하기를 세밀히 검토하면 욕을 당하고 제고의 하기나 학궁의 하기를 세밀히 검토하면 위험이 서니 이는 공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법을 마련할 때에 본디 세밀하지 못했던 것은 고치기도 하고 잘못된 관례는 없애기도 하며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폐단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모두 봉공의 수법조, 예전의 흥학조, 호전의 부역조, 병전의 군기조의 보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정만화는 여러 번 감사를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저축이 넘쳐 그득하게 되었다. 처음 부임하였을 때는 조금 남았으나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빼돌리고 속이는 것을 막아버렸더니 1년 동안에 이만큼 남게 된 것이다. 저룡이야말로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가 있어야 한다. 기부하는 액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부에 전해오는 전곡이나 기타 모든 물건들은 도적이 있는데 그것을 중기라 한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그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두는 것을 기부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에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초하루 보름에 회개하는 날에 관용의 모든 물종의 나머지를 대략 추려두었다가 갑자기 갈리게 되는 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치현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관주에서 쓰는 물건은 모두 달로 배정하였으니 당겨 쓰지만 않으면 근심이 없을 것이다. 기타의 돈과 곡식은 항상 뒷날을 염려하여 삼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끝에 가서 걱정이 없게 된다. 치현결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 한 작은 문서를 만들되 중간에 한 줄을 그어 놓는다. 위쪽에는 전임 수령이 기부한 여러 물건의 수량을 적고 아래쪽에는 회계를 마친 현재 남아있는 각종 물건들의 수량을 적는다. 현재 남아있는 수량은 다달이 같지 않아서 고정을 시킬 수 없으니 모름지기 부전지를 사용하여 조목조목 붙여두고 이를 항상 고열하되 만약 현재 남은 수량이 전임 수령의 기부보다 훨씬 초과하면 마음 놓고 쓰고 전임 수령의 기부보다 부족하면 이를 보충하여 채워야 다급할 때에 임하여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천지가 물을 낳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해야 재물을 다 잘 쓴다 할 수 있다. 도간이 형주의 벼슬살이를 할 때 선관을 시켜 톱밥은 모조리 챙겨두게 했다가 눈 녹은 진창을 막는 데 썼고 대에 두터운 밑동을 산처럼 쌓아놓게 했다가 후에
환궁에 촉을 칠 적에 배 수선하는 데 못으로 사용하였다. 폐항이 동아령이 되어 벼슬살이 할 때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반드시 생각이 백성에게 미쳤다. 건축 수리하고서 남은 물건으로 버려진 쇠조각, 해진 가죽, 헌 새끼, 헌 종이 따위들을 모조리 보관해 두었다가 공장이 한가하면 가죽은 삶아서 악교를 만들고 쇠붙이는 녹여서 절구공이를 만들며 종이나 새끼는 두드려 찧어서 양이를 만들어 창고에 저장하였다. 마침 황제가 북경을 순행하여 직사가 황제가 임석할 석전을 세우기를 독촉하므로 저축해 두었던 것을 모조리 급한 용도에 충당하고 백성들의 힘을 소모하지 않았다. 윤현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무릇 해진 자리, 지의, 청연포를 모두 창고 안에 저장해두니 여러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 후에 해진 자리는 조지서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서 종이를 만들게 하니 종이의 품질이 가장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어 야인들의 옷단추를 만들게 하였다. 고을 백성이 나무로 송덕비를 만들어 세우거든 바로 뽑아서 공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중에서 큰 것은 상을 당하고도 관이 없는 백성에게 주고 작은 것은 초합이나 먹이합 등 자잘한 기구를 만들어 써서 다시 백성의 동산에서 제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제6조 낚시.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니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덕을 심는 근본이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시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기생을 가까이 하고 광대를 부르며 가야금을 타고 피리를 불리며 비단 옷을 걸치고 높은 말 좋은 안장을 사용하며 게다가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귀에게 뇌물을 쓴다면 그 비용이 날마다 수만 전이 넘을 것이며 한 해 동안 계산하면 1000억 전이나 될 터이니 어떻게 친척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 절용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근본이다. 내가 귀양살이 할 때 매양 보면 수령이 나 같은 사람을 늘 가엾게 생각하여 도움을 주는 이는 그의 의복을 보면 을에 검소하였고 의복이 화려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즐기는 자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들을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한 집안 사람들을 임지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구를 따져서 매월 생활비를 대주지 않을 수 없으며 소공친 중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달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돌보아 주면 될 것이다. 가난함이 그리 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틈틈이 조금씩 보내주면 될 것이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는 후히 대접을 하고 물건을 줄 적에는 노자까지 계산하여 집에 돌아가서도 남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유송의 강병지가 신안 태수로 있을 때 받은 녹봉을 모두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벼슬살이 하는 동안에 책상 하나 만든 것뿐인데 그것마저도 관고에 넣어두었다. 방언겸이 경양령이 되었다. 옛날부터 가업이 있었고 또 받은 녹봉도 모두 친척이나 친구들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는 데 쓰고 비록 양식이 자주 떨어져도 태연히 지냈다. 일찍이 그의 아들 방현령에게 사람들은 모두 녹봉으로 부자가 되는데
나만은 벼슬살이 때문에 가난하게 되니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청백뿐이다 하였다. 나유덕이 영국 집으로 있을 때 하루는 유인을 만나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오늘 아주 유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므로 유인이 무슨 일이었느냐고 물으니 그는 말하였다. 요즘 가난한 일가 10여인이 굶주리다가 멀리까지 와서 도와주기를 청하기에 그동안 모아둔 녹봉을 모두 털어서 주었는데도 아버님 이하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기분이 유쾌합니다. 팔송윤황은 부임하는 고을마다 종족을 만나면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관곡히 대접하였다. 자신의 생활 규모를 줄여가면서도 종족이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주면서 말하였다. 우리 종족이 쇠퇴하여 녹을 먹는 자는 나뿐이다. 만약 내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비록 청렴하고 절약했다는 이름은 얻을지라도 조상의 마음을 체득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벼슬살이하는 도리가 제 몸만 살찌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관고에 남은 재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지극한 덕이며 재물을 남용하여 관가에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은 예가 아니다. 근세에 이보감 어른이 만윤이 되어 함부로 은혜를 베풀다가 공채를 8,000냥이나 줬다. 비록 그 허물을 보고 어진 마음을 알 수 있으나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 본받을 일은 못 된다. 감사 한지가 임지에 있을 때 매양 시제 때를 당하면 여러 비장들을 시켜서 제단을 썼는데 온종일 걸려서야 끝이 났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제사 드리는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니 한지가 이들은 모두 우리 선영 안에 있는 동족들의 무덤이다. 우리 선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 같이 지친으로서 함께 한 산에 묻혔는데 한쪽 자손은 부귀영화를 누려 조상의 관에서 바치는 성대한 제물을 받고 한쪽 자손은 쓸쓸하여 조상이 술 한 잔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신도가 편안할 것이며 족속들의 부귀영화에 힘입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일찍이 전의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읍의 재력이 지극히 보잘것없었으나 여러 곳의 제단은 한결같이 이와 같았다. 감사 이창정이 순천 부사로 있을 때 공과 성명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관의 품계도 공과 같았다. 성명이 같은 그 사람의 친구 중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딸의 혼수를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와 공을 보니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 실망하여 머뭇거림으로 공이 자리에 앉힌 후 서서히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공이 웃으면서 본인이 아니라도 관계없다 하면서 후히 대접하고 혼수를 마련해 주되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게 해주었다. 그 사람이 감사히 여기며 말하였다. 비록 그 친구가 마련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녹봉에 남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인을 돌보아주는 것은 예가 아니다. 만약 공채가 실제로 많이 있으면 그 실정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기분을 함부로 내다가 관고를 탕진하여 아전들은 목을 메고 종들은 도망가며 그 해독이 온 경내에 미치게 되면 은혜 베푸는 일을 덕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의 벗 윤외심의 아우가 해남의 수령으로 있을 때 공채가 많았는데도 형에게 제수를 보내왔다. 윤외심은 보내온 제수를 받지 않고 물리치며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격언이다. 제사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경우이랴. 유구는 형을 아주 극진히 섬겨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그의 종제 유빈이 보전지현이 되어 하포 한 피를 보내오자 그날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로 경계하였다. 청백함을 지켜 조상을 빛내야 할 것이요 이는 현재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광야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섬서 안찰 부사가 되어 명성이 있었다. 그 아버지의 가정 교훈이 매우 엄하였다. 일찍이 녹봉으로 붉은 모포를 사서 보내었더니 그 아버지가 크게 노하여 내가 한 지방의 형정을 맡아보면서 원한을 씻어주며 혜택을 남에게 끼치지는 못하고 이런 의롭지 못한 물건으로 나를 더럽히느냐 하고는 곧봉하여 되돌려 보내며 글로 아들을 책망하였다. 정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유가 있은 뒤에 남을 구제하려 한다면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며 여가가 있은 뒤에 책을 읽으려면 결코 책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절용하는 것이 본래 원칙이기는 하지만 만일 눈앞에 불쌍한 것을 보고 급히 구원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또한 여유가 있고 없는 것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 근래에 붕당에서 나온 한 가지 폐단되는 습속이 있다. 무릇 당색이 같은 자에게는 친면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그들이 달라거나 않거나 불문하고 통틀어 같이 호수를 계산하여 물건을 보내준다. 이것은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일이요 또한 남촌에만 있는 일인데 이제는 이미 습속이 되었으니 마땅히 내 녹봉의 여력을 헤아려서 형편에 따라 해야 한다. 관에서 받은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 농토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벼슬살이가 왜 즐거운가? 남는 것은 집안 살림이다 하는데 벼슬 사는 동안 전장에서 수확되는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 이것이 남는 것으로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병법에 군량은 적에게서 마련하고 우리의 식량은 소비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벼슬하는 자의 마음이 백성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전장의 수입은 종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관가의 재물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 더욱 사리에 맞는 일이다. 이 집이 여러 차례 수령을 지냈는데 벼슬살이 할 때는 서동생 구에게 자기 대신 집안 일을 맡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면 이 집은 편지를 보내어 집안에 저축된 것은 반드시 먼저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유가 있거든 종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기회를 타서 전택을 더 늘리라고 권고하니 이 집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마 저들을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양에서 돌아와서는 집 종이 울리는 장리를 놓은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그 종을 맷때렸다. 이관이 수령으로 있을 때마다 말하기를 온 가족이 녹봉으로 사는 것도 만족하다 하고 녹봉으로는 아침 저녁에 끼니를 마련하고 그 밖에 자신의 의복 등은 모두 자기 집에서 마련하게 하였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가난하여 도움을 청하면 이관은 내가 관에서 밥을 먹어 집에 곡식이 남았으니 이것 또한 벼슬살이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도록 하였다. 고려 이무방은 공민왕 초에 순창군의 수령이 되었는데 그 지방 토산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차고 있던 붓집이나 띠를 아전에게 주면서 친구의 사사로운 청을 공물로 응할 수 없으니 이것으로 그가 구하는 물건과 바꾸어 주라 하니 청했던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가버렸다. 유관현이 경성 판관으로 있을 적에 을해년에 기근을 당하여 지성으로 백성들을 돌보아 구제해서 온 경내가 이에 힘입어 모두 살아나게 되었다.
하루는 진휴를 감독하는 사람이 청하기를 남도의 기근도 관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주께서는 이미 녹봉으로 백성들을 살리셨으니 은덕이 친족에게 미쳐야 합니다. 이미 진휴를 청해서 약간 따로 저축해 놓은 것이 있으니 급히 보내도록 하십시오. 하니 공이 녹봉도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데 어찌 이것을 사제처럼 생각하고 먼저 가족을 돌보겠는가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곤궁하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도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방극근이 재령 지부로 있을 때 명태조가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사대부 중에 귀양 가는 사람이 많았다. 방극근은 재령을 지나는 사람을 번번이 돌보아 주었다. 사람들이 혹 위험하게 여겨도 그만두지 않았다. 김영구가 전주 판관이 되었는데 그때 부처 이하 모든 주의수에게 돈으로 속죄하게 하는 영이 내렸다. 판중추부사 김수가 만경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가난하여 속전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김영구는 김수의 집안과 본래 좋게 지냈으므로 노비 7명과 한강가에 석섬지기 전지를 속전으로 주고 고을 백성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았다. 박대하가 나주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동기의 정온이 직언하다가 제주로 귀양 가면서 나주 경내를 지나가게 되었다. 박공은 그와 일찍이 하루의 사귐도 없던 사이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노자를 후하게 주니 정공이 감탄하고 떠났다. 전쟁 때 피란하여 떠돌아다니며 임시로 붙여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호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강수곤이 고창 현감으로 있을 때 바야흐로 전쟁 중에 국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다. 공은 계획을 잘 세우고 마련을 잘 하였는데 호남, 호서 지방의 유랑민이 1000여 명이 되는 데다 북방의 친척과 친구로서 기한 때문에 식객이 되는 사람이 날마다 1000명에 이르렀다. 공은 자신의 생활을 박하게 하면서도 남을 도와주어 그때 살린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홍리일이 대구 판관이 되었을 때 병자호란을 당하였다. 조령 이남에는 병란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부로서 피라논 자가 많았다. 공은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모두 과분한 대우를 고맙게 여겼다. 공은 말하기를 이런 때에 나는 한 고을의 풍부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자신의 생활만 풍요하게 하고서 남의 굶주림을 그대로 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사대부들이 갈 곳 없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하루는 관찰사가 희롱하기를 벼슬살이하면서 정치가 맑은 것은 본래 좋은 일이지만 자손들을 어찌할 셈이요 하니 공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자신의 행동에 본심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족합니다. 이것을 자손에게 남겨준다면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권문과 세가는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권문에 선물 보내는 것을 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은혜를 입었거나 혹시 의뢰하여 서로 좋게 지내는 사이에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주되 먹는 것 몇 가지에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초피, 인삼, 비단 같은 값진 물품들을 바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청렴하고 맑고 식견이 있는 제상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비루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며 혹 임금께 아뢰어 죄주기를 청하기도 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손상하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니 위험한 일이다. 만일 그 재상이 뇌물을 받기 좋아하여 이로 말미암아 끌어올려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패망할 것이요 공론도 자신을 가리켜 그 사람의 사인이라고 하여 크게는 연루자가 되고 작게는 앞길이 막히게 될 것은 필연한 이치이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해만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굳이 하겠는가? 선조 임진년에 찬성 이직원이 헌납으로 왕을 호종하면서 용만에 있었는데 호남의 수령 중에 부채를 선물한 사람이 있었다. 공은 이 사실을 갖추 아뢰고 탄핵하기를 이때가 어느 때인데 선물을 하는가 하니 동료들도 두려워하였다. 인조조의 북쪽 변방의 무관 출신 수령 하나가 초피를 정승 최명길에게 바쳤다. 최명길이 가져온 사람을 불러서 도로 돌려주면서 꾸짖기를 돌아가 너희 수령에게 일러주어라. 이런 짓은 혼조 때의 여풍이니 나는 입기하여 죄주기를 청하고 싶으나 이번만은 관대히 용서해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현종 갑인년에 우의정 김수항이 왕에게 아뢰기를 사대부의 대소상 기례에는 친지들이 부의를 보내는 규례가 있으나 10세 이전 아이의 죽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신이 지난 겨울에 어린 자식을 잃었는데 충청병사 박진환이 무명 한동을 부의로 보내왔습니다. 신이 대신의 자리에 있으니 아첨하는 것이 아니면 필시 나를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즉시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결단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유사에게 명하여 율문을 상고하여 치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더니 왕이 답하였다. 그대로 하라. 이와 같은 일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하지 않음만 같지 못하다. 숙종 병자년 겨울에 한 늙은 아전이 권례에서 돌아와서 그의 처자에게 말하기를 근래에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종일토록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라의 계책이나 백성들의 걱정은 전혀 없고 오직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선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을 논하면서 어느 원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많다 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의 품평이 이와 같으니 외방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반드시 더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 않았다. 정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해다가 처자들의 낭비하는 데에 주거나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해다가 권귀에게 보내는 뇌물로 충당하거나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해다가 재를 올려서 복을 비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 그 마음을 잘못 쓰는 자들이다. 이경문이 고향 내사가 되었는데 하간수 최심이 그의 아우 최섬의 권세를 믿고 이경문에게 고라니 뿔과 할밋의 깃을 요구하였다. 이경문이 대답하였다. 할밋에는 기촉이 6개라 날면 하늘 높이 오르고 고라니는 발이 4개라 달리면 문득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소관은 몸은 서투르고 게으르며 손발은 더디어서 나는 놈을 쫓거나 달아나는 놈을 뒤따르거나 하여 멀리 간사한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당 정붕이 청송부사가 되었는데 재상 성희안이 잣과 꿀을 요구하였다. 정붕은 대답하기를 잣나무는 높은 산봉우리에 있고 꿀은 민가의 통 속에 있으니 수령된 사람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성공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하였다. 고려 유석이 동북면 병마사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어느 병마사가 처음으로 최이에게 강요주를 바쳤는데 그것이 드디어 상례가 되었다. 강요주는
해물로서 용진현에서 산출되는데 잡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고을 백성 50여 호가 그것 때문에 실업을 하고 거의 다 도망쳐버렸다. 유석이 일체 금하여 끊어버렸더니 도망쳤던 백성들이 다 돌아왔다. 그때 수령들이 다투어 토색질하여 권귀들에게 아첨하려 하므로 유섭이 통처부를 보내어 이를 금지하였다. 유석을 시기하는 자가 그 통첩을 가져다가 최이에게 보였다. 최이가 말하기를 유석은 제가 내게 바치지 않으면 그만이지 무슨 일로 온 도내까지 애써 금하려 하는가 하였다. 동북지방 사람들은 유석의 맑은 덕에 감동하여 부모라 불렀다. 만기가 되어 돌아가게 되자 다시 더 3년을 유임해 주기를 청하였다. 뒤에 불러서 예빈경을 제수하였다. 창강 조속이 임피현령이 되었는데 죽피석을 만들어 탁단이라 이름 짓고 호주 최유후에게 보내어 초당에 깔도록 하려 하다가 호주의 집 초당이 기와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기와 집에는 이 물건은 맞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보내주지 않았다. 호주가 이 사실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며 탄식하였다. 목민심서 봉공 6조 해설. 목민심서 제3편인 봉공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웃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봉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내용이다. 부지런하고 곧고 믿었고 정밀하고 밝고 근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왕의 교화를 펴는 일에서부터 상사의 명으로 딴 일에 차임되는 일까지 봉공에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6조는 1. 선화 2. 수법 3. 예제 4. 문보 5. 공납 6. 왕역이다. 1. 선화. 선화란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말이다. 교화를 펴는 임무는 감사만이 아니라 수령에게도 있음을 밝히고 왕명, 교서, 사문이 도착되면 백성에게 알리는 일, 망하례, 망위례를 행하는 절차, 국기일에 지켜야 할 일을 사례를 들어 밝히는 한편 시행할 수 없는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면 처해야 할 일에 대해 논하고 있다. 2. 수법. 수법이란 법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법이란 임금의 명령인 만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 규정하고 국법에 금령과 형률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말 것과 이익이나 위세에 유혹되거나 굽히지 말 것과 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 것 등을 사례를 들여 논하는 한편 고을의 법인 읍례에 대해서는 수정해 지키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예제. 예제란 예의로 상대하는 것을 말한다. 수령이 사신과 상견하는 예의, 신인 감사를 맞이하는 연명예, 문관인 판관이 병사를 대하는 예의, 상사의 명이 공법에 어긋나는 경우 상사에 대한 예의, 이웃 고을과 의좋게 지내는 일, 후임자와 전임자에 대하는 예의 등을 사례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 4. 문보. 문보는 제반 공문서를 말한다. 공문서는 자신이 써야 하는 일, 이문, 이두를 익히는 일, 문서의 종류에 따라 완급을 헤아려 처리하는 일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다. 5. 공납. 공납은 공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공물을 기한 내기에 바치는 일, 아전의 횡포나 횡령을 살피는 일, 군전, 군포를 징수하는 일, 부당한 토사물의 요구를 거절하는 일, 잡탈, 잡세에 대한 일, 내수사, 궁방의 상납에 대한 일 등을 고사와 자신의 의견을 들여 밝히고 있다.
왕역. 왕역이란 일상 업무 이외에 딴 일에 차출되는 것을 말한다. 상사에서 차출하면 핑계로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재관, 시관, 검시관, 조은 감독관, 칙사 호행 차사, 축성 감독관 등에 차출되었을 때 수령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소상히 밝히고 있다. 제1조 선화. 군수, 현령은 본래 은택을 입히어 덕화를 펴는 것인데 요즘은 감사만이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동중서의 대책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군수나 현령은 백성의 스승이요 지도자이니 그들로 하여금 은택을 입히어 덕화를 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면 임금의 덕이 선양되지 못하고 은택이 입혀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관리들은 아랫사람을 교훈함이 없고 혹은 주상의 법을 이어받아 쓰지 않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여 간악한 아전들과 부동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외롭고 약한 백성들은 원통하고 괴로워서 생업을 잃어버리게 되니 심히 폐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음양이 순조롭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충만하여 못 생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니 이는 모든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덕화를 펴고 은택을 입히는 것이 수령의 책임인데도 오늘날은 감사의 정청에만 선화당이라는 현판을 써붙였다. 수령들은 평소에 이 현판을 익히 보고 마음속으로 덕화를 펴고 은택을 입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들은 부세를 독촉하여 거두어 들여서 상사의 꾸지람만 면하면 그뿐이라고 여긴다. 슬프다. 어찌 고루하지 않은가. 서경에 신하는 나의 팔다리가 되고 귀와 눈이 된다. 내가 사방에 힘을 펴고자 하면 너희들이 하여라 하였으니 군수와 현령은 사방에 힘을 펴는 것이다. 조정의 덕의를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애모하고 받들게 하는 것을 가리켜 백성의 관장이라 이른다. 요즘 수령들은 스스로 학정을 행하여 원망이 조정에 돌아오게 한다. 조정에서 부세 징수를 연기하라는 조서가 내렸는데도 그것을 감추어 반포하지 않고 한결같이 토색하여서 그것으로 치부하기 위한 거래를 자행하며 부채를 탕감하라는 조서가 내렸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반포하지 않고서 아전들과 농간하여 그 요리하는 미천으로 삼으며 병자를 구하고 시체를 묻어주라는 영이 내려도 이를 감추고서 반포하지 않으며 혼인 못한 자의 혼인을 권하고 어린애를 돌보아 주라는 영이 내려도 감추고서 반포하지 않는다. 재상을 도둑질하고는 조정에서 삭제하였다 하고 굶주리는 백성을 구호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조정에서 어렵게 여긴다 하고 필융이 호소하면 조정의 영이 지엄하니 난들 어찌할 수 있나 하고 옥사를 팔고자 할 때에는 조정의 금법이 본시 엄한데 너는 왜 범했나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곤궁하여 시끄럽게 조정을 원망하게 한다. 아, 그래서 되겠는가? 수령은 마땅히 이 일을 생각하여 백성을 대할 때는 오직 조정의 은덕을 선포하는 것을 제1의 직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문공이 조주 자사가 되어 올린 사표는 다음과 같다. 부임하고 나서 관리와 백성들을 만나 갖추 말하기를 조정이 태평하고 천자께서는 신성하고 위무하여 인자하여 억조 창생을 자식처럼 기르되 거의 친소나 원근이 없다. 비록 만리 바깥 영해의 궁벽진 곳에 있더라도 한결같이 기전지방 연곡 아래에 있는 것처럼 대우한다. 좋은 일은 반드시 듣고
악한 일도 반드시 살펴서 아침에는 일찍이 일 보고 저녁에는 늦게 파하여 조심조심하되 온 천하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할까 걱정하므로 자사를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묻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위로 알릴 수 있다. 국가의 헌장이 완전히 구비되고 태평한 지 오래되어 수령도는 조서의 조목을 받들어 그것을 범하는 자가 적으니 비록 맨 남쪽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태평을 누리지 않는 곳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민들은 성덕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고무되어 환호하니 정치를 하는 데에 힘들이지 않고 앉아서도 일이 없었습니다.